무자성 공성과 무와 존재의 관계. 아직도 공성과 무를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 다시 한번 분별하여 공과 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존재와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모든 만물이 텅 비어 공한 성품이 드러나는 공성. 우선 공은 모양과 실체가 없는 완전한 무가 아니다. 공은 있음 그대로의 텅 빈 허공성이다. 존재란 있음과 없음을 모두 내포한다. 즉 존재는 유와 무를 모두 포함한다. 공성이란 존재 속에 있는 유와 무를 통째로 인식하는 것이며 특히 있음이라고 하는 유의 영원하지 않음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성이란 공간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통째로 인식하여 비치며 시간상으로 보면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끝없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없이 변화하기에 자성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습과 형체가 끝없이 변한다고 하여 즉 있음이 없음이 되고 다시 홀연히 나타난다고 하여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생과 사를 오가면서 사라진 듯 보이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영원히 죽은 것도 아니다. 마치 전류가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전류가 차단되면 불이 꺼지는 이치와 같은 원리이며 아예 전선과 전구가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전류를 전달하는 전선이 자신의 육체이고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자신의 본체인 의식이며 불꽃이 발생하는 필라멘트가 자신의 영혼이다. 자신의 영혼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자성도 마찬가지여서 자성이 없는 듯 보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눈에는 안 보이니 없다고 느끼는 것이며 변화하여 순간 사라지니 없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공성을 알게 되면 집착할 대상도 사라지고 집착할 마음도 사라지는데 모든 만물이 끝없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면 누군가는 예쁘다고 할 것이며 누군가는 맛있겠다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집어서 한 입 베어 물 것이다. 공성을 터득한 사람은 감정과 행동에 개의치 않는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켜볼 뿐이다. 순간 1초 사이에 사과의 씨앗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사과 그리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의 여정이 드러난다. 일순간에 사과의 생로병사가 모두 드러나기에 눈에 비치는 사과가 있으니 볼 뿐이며 집착하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성을 터득한 사람의 마음은 중생들과 달리 무관심과 무의미가 마음 근본에 깔려 있다. 무관심하니 대상에 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워지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니 집착이 소멸한다. 또한 공한 성품으로 비추어 보니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괴로움을 알게 되어 대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집착이 없는 공한 성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의지와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생긴다. 있음과 없음 유와 무에서 있음이 닿으면 없음이 되고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있음이 되는 이것이 존재이다. 존재란 있다고 하여도 영원하지 않으며 없다고 하여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환영과도 같은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중생들은 존재에 대한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갇혀 있다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시스템의 영리한 고난도의 속임수이다. 즉 존재를 만든 누군가가 있음과 없음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여 거대하고 견고한 존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존재 속에서 있고 없음이 상호융합하여 조화를 부리는데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보는 것이 일원론이며 불이이다.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불이의 상태가 존재 그 하나로서 전부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할 것인데 불이 그 하나 이외에도 바깥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태초의 본래의 무이다. 즉 있고 없음의 존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태초의 본래의 무이며 태초의 자신의 영혼의 고향이다. 결국 공성이란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있음과 없음의 두 가지 속성이 부리는 환영 속에서 유와 무가 부리는 다양한 거짓과 조화를 미련과 집착이 사라진 마음으로 비춰보는 것이다. 또한 무라는 것은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유와 무 있음과 없음 중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존재 속에서는 없다고 하여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생성되고 소멸하기에 없음은 결코 없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있음과 없음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존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태초의 본래의 무에 이르는지가 이 길에서 최고의 화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공성을 터득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존재를 들여다보고 탐구해야 한다. 나아가 감춰진 존재 시스템이 마침내 드러나면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정확히 보고 알아서 존재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어야 한다.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자신의 태초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있음과 없음을 내포하여 현혹하고 조화를 부리는 존재 시스템은 가혹한 교도소 혹은 감옥과 같은 곳이다. 존재 속 순환은 더는 멈추어야 하며 환영과도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리셋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루빨리 자신의 감춰진 불타는 신성한 영혼을 각성해야 한다. 설령 이 길을 가면서 아직은 화두타파를 못하였다고 하여도 화두타파 과정에서 공성을 터득하고 존재를 깊이 탐구한다면 분명 시스템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존재에 머무르는 것은 자유이지만 존재란 알면 알수록 머물 만한 곳이 못 된다.